제2의 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 이제 더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1차 유행 때 겪었던 그 병상 부족의 어떤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2대구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계속 꾸준하게 일고 있는 와중인데 83.7%가 공공의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하고 대구의료원 예산 이거 지금 삭감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기 교수님이 얼마나 삭감한다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건비죠. 이제 이런 부분도 무려 10억 원 이제 감소되어버렸고. 제2의 대구의료원이 꼭 필요하다. 그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 공공병원만으로는 이런 사태를 감당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제2대구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재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그때 그 경험들 때문이기도 한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대구의료원 관련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지금 인구 대비 의료기관 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전국 2위, 대구가 전국 2위인데 상대적으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가 전국 꼴찌입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대구, 경북이 이렇게 격차가 커요. 네, 국정감사기관에 강기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한 통계인데요.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를 전국의 의료기관 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경북은 1.08개. 네. 자, 가장 적은 수라고 하고요. 전국 평균이 1.35개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구는 1.57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 네. 많은 수준이고 서울이 1.85개로 가장 많은. 네. 뭐 서울은 사람도 많고 병원도 많은 곳이. 네.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북에 좀 집중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가 확연하게 대구, 경북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인구 대비 의사 수 역시 지금 뭐 꼴찌 수준입니다. 네네. 그 앞서 이제 얘기해 주신 이제 병원 숫자, 의료기관 숫자인데 이제 인구 대비해서 의사 숫자. 네. 병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경북이 서울과 대비해서 전국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이 숫자를 조금 보면 이제 서울이 인구 10만 명당 300.8명, 300단위가 넘어가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가는 곳이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가요. 네. 그 숫자로 뭐 200명대로 이제 더 넘어가는데 경상북도는 이제 꼴찌입니다. 네. 135.2명. 네. 그래서 서울의 300.8에 비해서 2.2배나 적다는 거죠. 네. 꼴찌인데 이런 꼴찌는 굉장히 좀 민망한 꼴찌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제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의사들의 그 쏠림 현상을 어떻게든 좀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이제 오늘 또 얘기죠. 네. 의사 인력도 이렇게 뭐 지역 편차가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좀 짚어주시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요, 그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활동하는 의사는 1000명당 2.3명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OECD 국가 36개 국가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많은 나라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순이고요.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지역 불균형이 또 큰 타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이 많은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현재 그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문경을 비롯해서 12개 시군은 그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가 네. 없다고 해요. 네. 그리고 9월 달에 뭐 그 와중에 또 좋은 소식으로 영천에는 이제 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군위, 영양, 고령, 성주, 봉화 지역, 이 지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관 말고도 다른 기관도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외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고 또 인구조차도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러면 아기가 안 태어나면 산부인과 의사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인구 감소에 대한 영향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13년 그 17,015건에서 1,929건으로 5년 동안 35.8%가 급감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급감률이 전국 최고로 많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의대 정원 확대 또 공공의대 설립 등의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의료계 총파업도
있었고요. 또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하고 또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서 이 코로나19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 뭐 이런 합의문도 상호간에 좀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전공의들이 좀 반발을 하고 나섰고요.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반발한 이유는 그 합의와 반대로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된 그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에서 공공의대를 설계하는 비용이 2억 3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반영이 돼서 처리가 네.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서 뭐 대한전공의협회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앞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름에 이 의사들이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면서 파업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9월 4일에 이른바 구사합의라고 하면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진행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좀 안정화되면 논의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당과 대한의사협회가 협의를 했었는데 뭐 요약하면 그 협의를 깼다라는 게 반발의 이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이제 지역의 얘기로 좀 돌아가면요. 경북의 입장에서는 뭐 의사 수가 전국 꼴찌인 이 부분 뭐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 외에도 지금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부터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관심 박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관심 가지고는 한 영역을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포항에 3명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포항에도 이제 몇 개 병원이 있습니다. 중국 규모의 병원이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3명 기독병원의 경우에 이제 병원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이 병원 바로 옆에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있는 병원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그 부지가 보통 이제 1종, 2종, 3종 그다음에 걸린 상가 지역 그다음에 뭐 상업 지역 부지의 종류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2종 주택 지역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병원으로서 이제 어떤 건물을 짓거나 뭐 개발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 규모가 확장되지 않으니까 지역민들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쭉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이 서울과 지역의 의료 환경의 불균형, 즉 병원도 적고 의료인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일단 병원이라도 좀 규제를 풀어줘야만이 의료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만이 좀 네. 좋은 의사도 영입을 하고 또 그리고 또 환자가 많이 와야 이 흑자 상태가 돼야 또 의사들에게 많은 연봉을 줘야 되니까 또 그러면 또 좋은 의사를 또 영입할 수 있으니 이게 네. 선순환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규제가 되면 모든 게 또 악순환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환경 그리고 의료 규제를 먼저 좀 풀어주자라는 것을 먼저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가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뭐 다양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이제 세 분 또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부터 얘기해 저는 주실까요? 일단 지역 간 의료 격차라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경북과 경북 아닌 곳 간의 의료 격차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네.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이제 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사 수도 적고 네. 병원도 적다라는 건데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경북 안에서도 의료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은 경북은 그것부터 이렇게 보정하는 정책적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돼요. 특히 경북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료 인프라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안동의료원이 있긴 하지만 네. 안동의료원이 있지만은 그것도 공공 영역에서 커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2018년도에 그 북부권 관련돼서 여성들의 삶 이쪽으로 해서 취재를 좀 해본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얘기 나왔던 것도 특히 강조돼서 나왔던 게 이제 산부인과 부만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경북 영양에서는 그 분만을 하려면은 1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안동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곳이 경북 북부권에만 당시 2018년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한 게 3곳이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소아과 병원도 잘 없어서 이제 소아 아이들이 아프면은 갈 병원이 없는 것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다라는 게 당시 그 경북 북부권에서 만난 엄마들의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의료 격차 해소에서 대구, 경북이 어떤 뭐 외부보다 경북 밖에보다 좀 더 좋은 그 병원을 가지고 오는 것, 유치하는 것에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에서도 이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경북은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다면 지역 의사제에 대해서는 세 분은 어떻게들 보세요? 이게 뭐 10년 후에도 이 인력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예상은 할 수 없잖아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 분의 생각은 어떤지. 일단 지역 의사제라는 명칭 자체에도 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란 자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먼저 차별에서 시작되는 건 아닌가 하는 문제도 사실상 있습니다. 의사는 보통 신이 내린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머리가 좋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죠. 그리고 수련 기간이 무척 깁니다. 그 다른 전문 직업에 비해서 10년에서 길게는 15년 정도를 수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그 지역 의사분들께서 그 소정의 또 기간은 또 지역에 계셔야 되는데 어차피 지역 의사분들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뭐 세계 모든 의사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전부 다 A 학점을 못 받듯이 A 학점도 있고 F 학점도 있을 수 있고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의사제를 도입을 해서 만들어 놓고 일단 거기서 수련을 어디서 했느냐, 뭐 환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능력은 결정되는 거고, 능력 있는 분들은 더 큰 시장으로 나가는 거는 그건 개인 문제인 거고, 그때 가서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일단은 이 지역 의사제는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대 학생들 지금 시험 이번에 올해는 끝났잖아요. 이제 이러면 이 학생들 손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본인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게 국민 여론도 좀 받아줘야 되는데 국가가 그래 심각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반대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조차도 이번에 나와버렸습니다. 전공의들이. 그리고 우리가 앞에 한 차례 그 2000년대 김대중 정부 때 의학 분업 때 의사들 전국적 파업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그리고 응급실은 지켜줬습니다. 지켜주고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 엄중한 시국에 중환자실 응급실조차도 그야말로 파업을 해버렸으니 국민들이 다들 화를 낸 겁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저는 조금 의사분들께 저는 본연으로 좀 돌아가 줬으면 좋겠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역 의사제라는 제도 자체는 저는 도입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야기들을 하는 게 그럼 10년 뒤에 그 의사들이 남아 있지도 않을 건데 왜 그런 걸 하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쨌든 10년 동안은 의사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 10년 동안의 의사도 없어서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없어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 의사제를 통해서 10년간이라도 의사가 확보되는 거는 일단 옳은 방향이다라고 보고 더해서 그 중에서 10%라도 남는다면은 그것도 경북에게는 좋은 효과로 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서 그 OECD 그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적다라고도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럼 그걸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역 의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 정원 자체를 늘려야 할 텐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서 의사 수를 늘리고 그래서 경쟁을 강화시켜서 서울에서 못 있으면 내려오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만들어진다면은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만큼은 그래도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급하게 도입해야 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요 질문 한번 더 드리죠. 그러면 의사 연봉에 대한 얘기,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자, 서울에서 그 실력이 있고 인기 있고 잘 나가는 의사께서 연봉을 뭐 10억 주겠다. 예를 들어서 10억 주겠으니 그 경북 오지로 와서 좀 있어달라 얘기하시면 과연 몇 %의 의사분들이 찬성을 할까요? 여기에는 의사 본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 교육도 있고 해서 이거는 어느 직업군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사분들에게만 이런 도덕적 의무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 직업인들은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직업이 있으면은 돈이 되던가 돈이 안 되면 명예가 되던가 그 두 가지 쟁점에서 보통은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의사 구하기 별따기라는 말에 저는 또 의문이 있는 게 어느 지방의 어느 지역이냐 이건 거죠. 지방이라고 무조건 다 의사가 없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국민들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지방에 사시거나 뭐 광역시에 사셔도 서울로 갑니다. 수배부터 해요. 이 분야의 최고 의사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거는 뭐 논할 거는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그 국민들이 치료를 못 받고 길거리에서 죽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부재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사들만큼 보건의료 정책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을 텐데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터지지 않으면은 항상 이 부분은 뒷전으로 밀려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럴 때만 필요하다 해놓고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서 그래서 확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북 쪽은 애 낳기도 힘들고 애를 낳는다고 해도 병원 가기도 힘들고 그걸 의사들이 가장 잘 알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가도 돈을 잘 벌더라도 내 애를 못 낳고 내 애가 아플 때 갈 병원이 없다면은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의사 개개인들의 어떤 뭐 희생이라면 희생 네. 아니면은 어떤 각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네. 시점에서 더해서 경북도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적 고민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오늘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러시죠. 간단히 가겠습니다. 의사도 사람이다. 네. 아까 지역 의사제 부분은 조금 의사분들을 조금 좀 비판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지금 이제 보완하시고. 급 포장하시는 거죠. 네, 네. 또 한편으로는 저 의사도 사람이죠. 뭐 병원 개원하면 민간 사업자입니다. 뭐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누가 그렇게 위험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또 의사분들 중에는 정말 열심히 진료해서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봉사는 소명의식 가진 분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고요. 어쨌든 의사분들도 우리가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이나 더 전문적인 집단에 있는 분으로서 예우할 건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아이디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산골 오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병원의 경우에도 개인 의원도 저는 지역 수가제를 좀 적용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수익도 되면서 지방에서도 기본 수익은 되면서 또 이제 그 자존감도 좀 유지가 돼 가면 의사분들도 좀 그나마 지역에 좀 머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로 의사도 사람이다로 한번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되면 좋겠다. 네. 저는 그 집안 어른이신 중국의 사상가 한비자 어른의 네.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는 것을 시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스, 메르스, 코로나 겪으면서 이런 감염병이 돌 때 얼마나 많은 그 사회 취약 계층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계나 뭐 정부나 지방자치제나 다 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쟁점은 국민의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현실적인 정책은 다 집어치우고 현실적인 정책을 내놔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간단하게 소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된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키울 거면 어차피 안 키울 게 아니라 소를 키울 거면은 외양간은 고쳐야죠. 사람이 살 거면 병원은 늘려야 되고 의사도 늘려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소는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백하게 해주셨고요. 저는 그냥 희생 더하기 제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의사분들의 각오와 희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어떤 모델 하나의 모델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지에서 성공한 어떤 병원의 사례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어떤 미담 사례도 좀 나오고 훈훈한 그 마을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 늘어나게 많아지고 또 이웃 간의 정도 나누게 되고 뭐 그런 사례가 나오려면 누군가의 어떤 각오와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구 경북 기자회견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경북 의료의 현 주소를 잘 살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